자, 듣기만 해도 절로 문제가 풀어지는 산업안전지도사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지금 할 부분은 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분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별표 2개라는 건 어떻게 얘기했죠? 1년에 이제 한 번에 걸쳐서 한 번씩 정도는 빈도는 나온다는 중위험군에 속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즉, 대상 범위가요. 우리 이제 선임에 대한 대상 범위가 복잡한데 여기서는 암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 포인트를, 키 포인트를 잡는다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안전관리자의 업무 해가지고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그 체계에서 보시면 사업주가 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는데 이 관리 책임자를 어떻게 한다? 보좌하고 조언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하고요. 또 이제 관리 감독자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시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 보좌, 지도, 조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나눠져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보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시면 작업환경 측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 또는 환경에 대한 부분 얘기를 꺼내는 거죠.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안전관리자의 조직 구성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관리감독자 사이에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하는 건데 직접 지시를 하기보다는 뭐를 한다? 조언, 지도, 조언에 대한 부분, 어떤 이제 그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조언을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임 기준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한 가지 키가 있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내용을 볼까요? 우리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를 보시면 표에 이제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부분을 나눠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걸 간략화 시켰죠. 그래서 1, 2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50명에서 500명 미만은 1명, 500명 이상은 2명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이나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게 보시면 50명에서 1000명, 50명에서 120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50명에서 1000명까지는 1명이다. 이 1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0억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120억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1명을 두는데 전직, 120억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된다? 겸직이에요. 그러니까 50억 미만의 이제 소규모 공사는 제외를 하고요. 우리 이제 5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1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하에 대해서는 겸직, 이상에 대해서는 전직이죠.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에 대한 부분은 건설업 중에서 150억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따 복잡하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못하겠다는 거죠. 키는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00억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2명 이상을 두는데 800억에서 플러스 700억일 때 1명 더, 3명. 플러스 700억일 때 1명 더, 4명. 플러스 800억, 900억, 1000명, 1명 더.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에서 보시면은 4페이지예요, 표가. 외우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키포인트를 본다. 자,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겸직과 전담에 대한 부분은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이제 물론 겸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담을 하면 더 좋은데 겸직에 대한 부분이나 전담에 대한 한계가 어디냐면 300이에요. 자, 300. 스파르타 영어가 300이죠. 300. 자, 300이고요. 자, 위탁도 300명 이내에서는 줄 수 있다. 300. 자, 그리고 금액 기준은 얼마요? 건설업은 120억이에요. 120억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중규모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120억, 그러니까 중소규모 120억 이하로 되면 중소규모란 얘기죠. 근데 건설업은 120억인데 단 토목은 150억이에요. 왜 건설업종은 120억인데 토목은 150억일까요? 예를 들자면 건축 같은 경우에선 상하 동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 한계를 좀 더 타이트하게 120억으로 줬고요. 토목 같은 경우에는 수평 작업이 좀 대부분 많으니까 150억으로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2명 이상은 500명, 건설업은 800억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300명. 300명 이하면 위탁을 줄 수 있고요. 300명 이하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300명. 어떻게 외운다? 스파르타. 영화 스파르타 하면서 외친 그 영화 제목이 뭔가요? 300.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얼마요? 120억, 150억. 자, 우리는 다 까먹어도 좋아요. 300만 아십니다. 300.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표는 그 안전보건법령상에서 4페이지에 걸쳐서, 장장 4페이지에 걸쳐서 그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요 5줄, 고작 5줄로 정리했지만 이것도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만 본다? 300. 300 이하면은 위탁. 300 이하면은 겸직. 300 이상이면 전직, 전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120억, 150억이에요. 우리는 뭐만 본다? 하여튼 300. 무조건 300.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정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만 보십니다. 보시고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이 업무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을 다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건 교육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지도 조언이에요. 이해되시죠? 기술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지도하고 조언을 하지 직접적인 것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내용을 보시면 뭔다?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실시는 직접적으로 해요. 교육을 해줘야죠. 기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위험성 평가나 사업장의 순회 점검이나 보호구에 대한 적격품이나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뭐한다? 건의, 지도, 조언, 건의, 지도, 조언이에요. 즉, 한 발 빠져서 지도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우리 조직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산업은 우리 보시면 사업주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있죠. 이렇게 4단계로 있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있으니까 여기 지도, 조언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안 한다. 직접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교육.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위탁 기준은 얼마예요? 위탁은 300명 이하. 300명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전담이나 아니면 겸직에 대한 기준이 있죠. 전담, 위탁, 하고요. 전담에 대한 기준이 있다. 전담에 대한 기준은 얼마예요? 300명으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금액 기준은 얼마죠? 120억. 건설공사에서. 근데 건설공사에서 토목은 얼마요? 150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150억. 이렇게 돼 있다. 150억이에요. 예. 150억. 자,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뭘 한다? 예, 저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한 달이 빠져가지고 교육만 빼고 전부 다 지도, 조언, 건의죠. 지도를 하고 조언을 하고 건의를 한다는 거고요.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하고 차이점은 보건관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격 환경 측정이나 건강진단이나 이런 건강에 대한 부분이죠. 보건에 대한 부분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안전에 직접적인 것인 위해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본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내용을 보시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행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은 보니까 뭘 한다? 한 달이 빠져서 교육만 빼고는 지도, 조언, 건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조치 및 건의, 건의, 그 다음에요. 지도 조언,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 유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고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 즉 순회 점검하고 지도 또는 산재에 대한 발생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 이 부분은 둘 다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가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보건관리자도 하고 안전관리자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환기장치, 즉 우리가 보시면 보건에 대해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보건관리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관리자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어떤 건강, 질병에 관련된 상황은 보건관리자가 지도 조언을 하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통계 기록 및 유지, 업무 수행의 기록 유지 1번, 2번, 4번, 5번은 공통된 내용이에요. 공통된 내용. 그래서 보건관리자 업무 뺀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우리 업무하면 뭘 본다? 지도, 조언. 자,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친절하게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여기 밑줄 친 걸 잘 보시면 일단은 안전보건 관리 규정, 우리 규정집이 있죠. 제일 처음에 착공을 할 때 먼저 짜야 되는 규정집에 따른 내용이나 취업 규칙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조언이나 보자 지도조언이나 보자 지도조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즉 위험성 평가 또는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확인, 그 다음에요.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순회 점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지도조언을 하고 기록 유지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한테 평가 및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어떻게 한다? 지도, 조언, 건의 이런 부분이죠. 찾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의 의무?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보면 정부의 의무는 정부에서뿐이 할 수 없어요. 정책에 대한 부분. 사업주의 의무는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이 있는데 안전과 보건에 대한 부분을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 먼저 얘기해 보면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표 2개예요. 이런 이제 선임 기준은 특히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사가 현장에 가서 어떤 지도를 할 때 어떤 적격자가 현장에 있는지 그리고 선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뭘 본다? 위탁, 전담.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 많은데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아까 그 표를 숙지를 하시고 그게 잘 안 외워지면 뭐 한다? 스파르타 300. 스파르타 300. 이해되시죠? 영화 300에서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서 스파르타 이렇게 외치는 게 뭐예요? 300이죠, 300.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선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사업자에서는 전담을 한다. 얼마요? 300에 120억. 토목은요? 여기 이제 이게 120억이죠. 120억인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건설업 외에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요? 300명이고요. 상시 근로자. 그리고 건설업 말고 토목공사에서는 얼마요? 150억이다 라고 얘기했죠. 전담. 그래서 이거는 120억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50억, 최소 금액이 이제 50억이죠.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하고 제해방기술지도기관에서 이제 그 지도를 하죠. 자, 일단은 50억 이상이고 150억 미만인 사업자에서는 뭐 한다? 겸직이 가능하다 하는 거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죠?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답안을 푸실 때는 오답집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표시해놨냐면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일타쌍피작전. 즉, 하나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다. 여러 문제를 공부한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해서 다 쓰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오답집.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답집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사업주에서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제 어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어떻게 된다? 한 명의 공동관리자를 둘 수 있다. 겸임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임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은 뭐냐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300명 이내로 해야 된다. 300명은 맞는데 각 사업장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는 거죠. 합계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사업장의 업장이 A, B, C, D에서만 10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300명 이하가 아니라 통합해서 300명 이하면 겸직을 둘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규정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살짝 보시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분에서 합계라고 하고요. 각 사업장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우리 법의 조항을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다? 여기 이제 합계라고 돼 있죠. 즉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할 때는 합계는 300명 이내. 합계예요. 합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업장마다 전부 다 합쳐서 해야지 각각의 업장으로 하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법령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한다? 상식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 각각에 대해서 300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다시 앞으로 가서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300명이 아니라 합계로 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업주는 이것도 이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민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착공 전에 하는 부분은 14일 정도가 맞죠. 왜 그러냐면 착공 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착공을 못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안전관리자가 없는데 착공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착공 후에 하는 것들은 7일짜리가 많아요. 7일이나 10일. 근데 착공 전에 하는 어떤 그 선임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그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아니면 공사 중지를 하거나 변경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며칠로 본다? 14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했죠? 착공전에서는 14일. 또 공단을 거쳐서 그 지방고용노동관서에다가 2단계를 거쳐서 보고를 하는 거는 14일.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죠. 이해되시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며칠? 14일. 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안 되면은 뭐예요? 공사 중지. 예,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을 못하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일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다 하고요. 자,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라고 했어요. 50명 이상의 정기 제조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50명의 제조업의 사업장에서 하도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에서는 수급인 사업주에서 안전관리가 둔 경우에서는 도급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급인과 수급인에 대한 부분은 혼재돼서 나타냈을 때 수급인과 도급인은 각각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겠죠. 수급인이 있다고 도급인이 안 두면 안 되죠. 도급인이 있으면 몰라도 수급인이 있는데 도급인이 안 둔다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도급인은 선임을 해야 돼요. 도급인이 현장에서의 책임자인데 그 원청인데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선임하여야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의 경우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뭐예요? 300명 이하.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거를 선임에 대한 부분을 풀 때는 300명이라는 걸 가지고 풀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강의를 들으시고 학원에 오시죠? 그 이유는 이런 외우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을 왜 같은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선 같이 풀면서 설명을 하냐면 어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를 갖다 보면은 그 패턴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전부 다 외워야 되겠지만 여러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되겠구나 하는 키포인트나 패턴이 있죠. 그래서 그걸 잡아낸다라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저요. 저. 자, 그러면 뭘 본다? 위탁은 300명 이하. 그래서 답은 얘가 300명 이하가 맞다라는 거예요. 200명이니까 300명 이하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까 먼저 X표를 치고 시작한다. X표를 치고 시작한다. 아는 거예요. 자,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의 경우에서는 공사금액이 150억 원인 경우에서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150억인 경우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려면 아까 어떻게 배웠죠? 300명 이하면은 위탁. 이제 건설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설업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 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120억 미만이면 뭐 한다? 겸직. 120억 이상이면 전임, 전담. 토목은 얼마요? 150억 이상이면 전담. 150억 미만이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맞다라는 거고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적정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기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시험 문제를 내려면 이제 300명이라고 줘줘야죠. 근데 일단은 정하는 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맞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요? 300명 이하. 맞고요. 자,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해당 작업장의 형태를 고려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야간 작업에서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야간에 하면 야간에도 배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맞는 얘기네요. 이 얘기도 법에 있어요. 자, 맞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14일 이내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착공 전에 하는 것은 보통 검토 기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 조치를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갖고는 안 돼요. 보통 이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준다? 14일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며칠 이내? 14일 이내. 그러면은 현장에 착공 후에 하는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일빠따 한 달. 한 달씩이나 충분히 줘서 숙지해서 현장에 대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14일이다,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외우면 어때요? 안 외워진다. 근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왜 한 달이라는 기준을 줬느냐? 아니면 왜 14일이라는 기준을 줬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면 뭐 한다? 아, 이제 알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14일 착공 전에 했으니까 14일.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서 사유에 의한 경우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2명 이상 해야 된다는 건데 2명 이상은 어떻게 된다? 우리 이제 건설업의 경우에서는 800억, 그 외에 대해서는 500명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0, 500. 우리 이제 외울 때는 뭐 13579 이렇게 외우는데 300명, 500명 하는 거예요. 500명 이상이면 일단은 뭐 한다? 2명 이상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탁과 겸직에 대한 기준이 300명이고요. 그 다음에 겸직에 대한 기준은 건설업의 경우에서는 얼마? 120억, 토목은 150억이에요. 일단은 우리는 뭘 갖고 간다? 300. 여기 이제 300이에요. 300.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여기 넘어가기 전에 선임에 대한 기준을 법 내용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법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서는 이제 얼마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전담을 둔다라고 했는데 전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쭉 가서 이 전담 기준이 법 7조 3항, 17조 3항, 즉 여기 이제 17조 3항이거든요. 3항에 대해서 전담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때 300. 그 다음에요. 건설공사 금액이 120억이고 토목공사는 150억. 아까 얘기했었죠. 왜 토목은 150억이냐. 건설은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 상하 동시 작업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조금 더 낮춰서 즉 타이트하게 120억. 토목은 이제 수평 작업이 있으니까 150억 정도로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되시죠? 이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전건물 관리자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5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탁이 제19조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기준을 300명이라고 져 있어요. 300명? 그래서 여기 이제 밑줄 친 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겸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 즉, 사업주가 있는데 제가 조금 규모를 키워서 A도 있고 B도 있고 해요. 뭐 도로 현장도 있고 건설 현장도 있고 도로도 있고 예를 들면 항만도 있고 건축도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300명 이내에 대해서 겸직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계라는 거죠. 합계. 합계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각각 같으면 따로따로 둬야죠. 규모가 크니까.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14일이라는 얘기가 있죠. 14일 선임. 그래서 14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거를 이제 시정조치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4일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어떤 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전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300이다. 그 수치를 전부 다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핵심을 보고. 즉, 문제를 여러 개를 똑같은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서 패턴을 찾자라는 거예요. 즉, 문제. 원래는 객관식은 이렇게 공부하고요. 주관식은 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몇 가지를 또 더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짝 넘어갈까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이제 보건관리자예요. 보건관리자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건데, 보건관리자는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부분, 또는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일반 질병도 있겠지만은, 일반 질병보다는 직업성 질병이요. 현장에서 뭐 용접을 하면 용접 피움에 대한 부분 또는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업무를 기술적인 지도, 조언을 하다 보니 어떤 것들을 해요.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부분 또는 뭐 근로자의 건강 진단에 대한 부분 건강 진단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지도 조언을 하는 부분 또는 이제 간단하게 현장에서 양호실에서 하는 양호 선생님 업무를 해요. 잠깐 뭐 간단한 치료나 이런 것들 또는 질병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상담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관리자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양호실에 있는 양호 선생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항상 이해가 중요해요. 암기보다는. 암기가 안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한다는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하급이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X표를 딱 치고 시작한다고 했죠.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300.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은 똑같아요. 근데 업무는 틀리죠. 그래서 300명이 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전담 맞아요. 300. 위탁은 얼마? 300명 이하.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 확인 기계 등 이런 것들 중에서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요. 귀마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보호구도 물론 안전관리자도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안전모나 이런 것도 하지만 보건에 대한 보호구가 따로 있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보안경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보호구에 대한 구입 시 적격품에 대한 부분은 보건관리자 업무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건관리자에 대한 보호구가 있어요. 보안경, 그다음에 우리가 귀마개 또는 방진 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이런 것들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딴 곳으로 뭐 섬이나 이런 데로 간다, 도서지역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 전문 기관의 관리자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맞죠. 뒤에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은 실은 중소규모에 대한 배려 부분인데 도서지방에 누가 보건관리자가 가요? 보건관리자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산업보건지도사도 갈 수 있고 의사도 갈 수 있고 간호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못 가죠. 가라 그래도 안 가려고 하고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위생에 대한 관련된 기사나 이런 분들은 갈 수 있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체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 섬 지역이나 외딴 지역은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을 배려를 한 부분인데 뒤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법에 대해서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이 보건관리자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살짝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하고 겹치는 부분은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물질안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나 아니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공통된 업무가 있지만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또는 심의 의결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좌 지도, 그다음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또 이제 여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의료행위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업무에서 의료행위는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양호실에 양호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아니 거기서 어떤 큰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커다란 부상이 일어났다 또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로 뭐 수술을 집도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간단하게 가벼운 부상이나 응급처치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질병자에 대한 요양 지도 관리. 양호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오면 뭐예요? 또 저기 가서 누워서 좀 쉬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건관리자의 자격 부분이 있어요. 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좀 이런 분들을 현장에다가 놓는 거는 좀 과하죠. 일단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의사 보러 현장 가가지고 보건관리자 하라면 해요? 일단 할 수는 있어요. 간호사도 돼요. 그러니까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건관리자가 되기는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할 수는 있다예요. 지도사,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산업관리기사, 산업위생에 대한 관리산업기사, 또 대기환경산업기사. 요거는 뭐냐면, 위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장의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를 할 수 있어요. 질병. 자, 그 다음에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예를 들면, 분진이나 어떤 용접 피움이나 아니면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뭐 한다? 보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즉 예를 들면 분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인간공학 기사는 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건의 업무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기사가 들어가냐면 위생기사, 대기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요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보건과 관련된 어떤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것도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전문대학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공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가면은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의사, 간호사, 지도사부로 조그만 현장에 가서 보건관리자 하라고 하면 뭐예요? 그 페이가 안 맞아서 안 되죠. 일단은 안 된다. 근데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뒤에 아까 어떤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산업기사를 두게 돼 있는데 위생과 대기, 환경에 대한 부분과 근골격계 질환인 인간공학은 들어간다. 기사는.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학 대학 이상에서의 어떤 관련 학과 전공자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다. 양호 선생님 업무를 한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예요. 지정 및 취소 및 과징금. 이건 시험 문제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보통 벌금, 과징금, 뭐 또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나오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표는 안 치더라도 한번 읽어는 본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 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매번 하듯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지정을 취소하고 업무에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취소는 굉장히 굉장히 센 거죠. 센 어떤 벌칙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는 일시 정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취소하고 정지를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취소하고 정지에서 두 개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즉, 취소는 아무래도 중징계니까 2년 이상에 대해서는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지는 약간 이 취소보다는 경징계에 해당하니까 6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업무를 재개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취소 이렇게 정지하는 건데 취소하는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는 뭐냐면 여기 법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서 다음 중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 항상 단서 조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당연히 취소해야 될 거예요. 이 두 개만 본다, 우리는. 자, 어떤 부분이냐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니, 지정을 하는데 서류가 가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해주게 해요? 취소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서류를 가짜로 해서 됐어요. 그럼 지정 취소가 돼야 되겠죠. 즉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서는 지정 취소가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정지를 맞았어요. 근데
그때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건 뭐예요? 정지보다 더 센 벌칙은 뭐예요? 그건 징계는 취소죠. 그러니까 취소로 주는 거예요. 아니 정지를 먹었는데 또 그래? 그러면 취소로 주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정지가 아니라 취소고 나머지는 취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서류 자체가 틀렸구나. 지정이 안 되는 게 됐구나 하면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정지를 먹었는데 멋대로 지멋대로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면허가 정지가 됐는데 그 기간에 또 운전을 했어요. 면허증이 정지 기간에. 그럼 뭐예요? 취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다라는 거고요. 이게 징계에 대한 부분에서 취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다? 여기 이제 쓰면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는데 취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취소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중징계니까 2년을 두고 얘는 6개월을 둔다는 거죠. 6개월. 이렇게 이제 징계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두 개가 취소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그 밖의 행위는 뭘 충족하지 못한 경우, 뭐 한 경우 하고 그 밖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밑에다가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해가지고 밑에다가 잔뜩 써놨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외우지 않는다.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지정 취소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에서 서류를 가짜로 하거나 이런 것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 나머지 법은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 취소에 대한 또는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동그라미 옳은 것을 하고 치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거 중과실 아니에요. 한 번 징계를 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또 했다. 그럼 뭐죠? 이거는 업무의 정지가 아니라 지정 취소죠. 이거 방금 배웠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요. 정지의 기간에서는 6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뭐예요? 취소죠. 취소. 정지가 아니라. 자, 이거 틀렸어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쭉 가가지고요. 뭐 한다? 차질이 생긴 경우. 이런 거는 취소에 대한 부분은 6개월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취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경우가 뭐예요? 업무를 거짓으로 어떤 서류를 거짓으로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취소 기간 중에 임의로 지가 어떤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이 두 가지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건 뭐예요? 취소인데 취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6개월이라는 그걸 하는 건 맞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서는 뭐 한다?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정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취소 자체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거나 이걸 할 수 있다니까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과징금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요거는 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예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징금에 대한 부분을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고요. 그것도 1년 이내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증명을 제출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벌금은 내는데 나눠서 저는 뭐 60개월 이내로 해가지고 상환을 할게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맞다, 옳은 것, 이게 이제 분할 납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몇 년? 2년. 취소는 2년.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쭉 가가지고요. 어떻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는. 즉,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는 자주 안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반 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 부과 금액을 반을 줄이거나 반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만약에 어떤 중대한 사실일 경우에서는 반을 늘리고 또는 이제 이게 피치 못할 어떤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리는 경우에서는 부과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객관식에서는 어떤 문제 풀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답을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만 하시고요. 보통 이제 10억 원, 1억 원 이게 이제 상한법이다 보니까
1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 10억 원이라면 큰 금액 같지만 상한법이다 보니까 10억 원 이하라는 거는 이분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억 원은 우와 센데 그게 아니라 상한법이죠. 자 일단은 뭐 내용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은 얘기는 뭐예요? 예, 취소를 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에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정지보다는 취소를 한다는 얘기가 맞겠죠. 그래서 이게 2번이 옳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법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 2개를 머릿속에 갖고 갑니다. 어떻게 된다? 거짓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요 그 정지 기간에 한 경우 그리고 2개는 또 외운다고 했죠. 뭐예요? 업무 그 취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2년 동안 다시 등록을 못한다. 정지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못한다.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보세요. 실은 읽어볼 필요도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범칙금에 대한 부과기준의 항목이 여기 밑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려면 법을 보고요. 법 밑에 시행령을 보고요. 시행령의 밑에 규칙을 보고요. 시행규칙의 밑에 붙어있는 별표까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별표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반의 동기나 나용이나 횟수에 대해서 고려해서 2분의 1, 즉 50%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중과실일 경우에는 50% 증가 또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면 50% 감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증가를 시킬 때는 뭐 한다? 1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근데 10억 원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상한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끊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우리 안전보건관리자서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사까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많다 보니까 2 타임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